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여권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여야 대표 회담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대표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조한 통합과 그다음에 단결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느냐의 방법론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간단히 본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뭔가 쇄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당 지지도도 또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각 지역의 의원들이 물론 그 지역이 국민의힘 텃밭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의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요. 만약에 의총의 결과로 특별감찰관마저도 안 받겠다라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이 두려워하는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아예 공공연히 탄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까지 안 받는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명약 관화하죠.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정당의 지지율까지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함께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역시나 한 대표와는 굉장히 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정당이 발전하려면 변화와 쇄신도 있어야 되고 또 단결과 통합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각자가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전혀 다르는 거죠. 역시 이제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은 결국 자중질환 되니까 야권에 빌미만 되고 다음에 정권 교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결하고 통합하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또 중심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왜 그리 중요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을 해서 진행이 된 문제예요. 그런데 단순히 특별감찰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임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친윤에서는 결국은 사법 처리로 이어진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이게 권력투쟁의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권력투쟁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는 지금 당내에서 열세인데 이제 당내에서 다수 세력으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소수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권력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반드시 특별감찰관 이 제도를 관철을 시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충돌했는데 지금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지금 대리전 양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의원총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 친윤 대 친한이 또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 또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그리고 집권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의원총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의원총회에서는 박수로 추인하는 게 어떻게 관례였는데 지금 당내에서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표결로 가면은 결국은 그 폭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좋은 해결안은 극적으로 뭔가 그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올라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상처를 감당하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상처를 끝까지 피하다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외면하고 친한계 친윤계 지금 그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한동훈 대표도 좀 책임이 있는 것이 당 대표로서 친한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당 대표의 모습보다는 중도 진영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중진들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계파 갈등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상황에 한동훈 대표도 저는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특감을 받아들이는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을 할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특검을 몰아붙일 텐데 일단 특감으로 뭔가 그 영부인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석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의총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그 다수결로 했는데 특감을 하자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 한 대표의 대표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대안이 없다면 여기서 결판을 내는 것이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그런 당내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뜻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예상이 돼요. 하나는 극적인 타결,談판을 통한 또 하나는 이제 표결. 근데 지금 이제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 이것이 부결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있는 정당이냐 라면서 더 국민의 분노가 가중될 것이다. 반면에 이게 표결이 통과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 또 땅에 추락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바보가 된다. 그래서 표결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표결하게 되면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표결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사실상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공개적인 결별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이미 이제 권력 투쟁, 죽느냐 아니면은 내가 상대를 죽이느냐 권력 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표결만 하면 내가 이긴다라고 판단이 들면 표결을 하는 거죠. 왜냐? 만약에 표결에서 이길 경우에 이제 대세는 한동훈이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한동훈 세가 결집되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분은 우리가 지고 있다. 그리고 또 보수 텃밭인 뭐 TK, PK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그래서 표결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표결하게 되면 현재 이제 한동훈 개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명 되는데 중립지대가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립지대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표결로 갈 경우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표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역시나 변수는 말씀하신 중립지대 의원들일 텐데요. 각각 뭐 친한계나 친윤계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중립지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아마 이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의원입니다. 자기가 다음 선거에 당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향후 정치는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권력 투쟁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임기가 이제 몇 년 남은 상황이지만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대표의 경우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은 특감을 받아들여야 되는 명분이지만 실리적으로 볼 때 이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만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포결로 가면은 반드시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 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권력 투쟁으로 계속 나가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잖아요. 예. 그런데 친윤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가 당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특감을 연계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는 특감을 따로 논하기로 하되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 있으면서 뭔가 타협안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하고 권력 투쟁을 하면은 유권자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이거는 야당으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정말 뭔가 이렇게 수혜를 누리는 그런 정국을 만든다는 점에서 나중에 가치 양비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특감이 아닌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14일에 다음 달 14일에는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추진합니다. 네. 15일에 그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싶다면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뉴스에 초점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권에서 스스로 지금 자중질환으로 뉴스에 중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결별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퇴색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집권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그것도 권한 다툼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이 문제를 조명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집권당에서 스스로 지금 빌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는 어떤 게 충돌했냐면 10월 위기설과 11월 위기설이 충돌했어요. 10월 위기설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10월 위기설이었거든요. 네. 또 11월 위기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프레임이 충돌했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양상이 바뀌었어요.
10월 위기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당 또는 집권 세력의 11월 위기설이 지금 더 위험해지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은 굉장히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집권당에서 또는 집권 세력에서 상대를 오히려 분열하면서 스스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 하루 전에 김여사 특검법의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걸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한껏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야당이. 그런데 왜 여야 간의 그 갈등의 그 고리를 넘어서 여당 내에서 이렇게 윤한 갈등이 사그라들지를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느냐를 보면은 결국은 11월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싸워도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니까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야 간에 잘하는 건 하나도 없이 적대적 공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말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15일 이전에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어떻게 나든 간에 여당이 또는 여권이 그리고 권력을 수임한 측에서 먼저 성찰과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쇄신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뭔가를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소위 지지력,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쇄신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은 격하게 공감이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공희 대표를 만났고요. 또 지난 21일엔 여야 대표 회담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 행보는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수권 정당의 대표로서 실용적 또 민생의 해결을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좀 공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 박단 이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의료대란 문제를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대란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하는 게 없는데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먹사는집을 계속 내세워서 실용적인 행보,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모습도 이제 결국은 실용적인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2차 회담 제의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바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걸 수용을 했고 이것 또한 본인이 좀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 이제 또 부각을 좀 민주당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집권 플랜 본부를 지금 조기에 가동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부각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좀 약화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재판 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법부의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예. 반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좀 우회적으로라도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이 해봅니다. 같은 행보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 행보가 재판에 영향을 주면 후진국이죠. 재판은 재판의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부가 해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많고 야당 내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뭐 집권 플랜을 뭐 가속화하는데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한 건 별로 없는데 여당 내에서 스스로 이런 식의 분위기를 띄워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달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9월에 1차 회담이 있었고 이제 11월 달에 2차 회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관심 가는 건 이제 의제로 특검법이 올랐을 때 어떤 좀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한 대표 측은 뭐 특검법은 무관한 사안이다. 애초에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결국 얼마만큼 이탈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특히 야당이 내세운 특검 법안은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지하에 거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위헌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적 타협안으로 지금 특감을 강조하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 그걸 협조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상당히 답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한동훈은 제2의 유승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김 여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네. 사실 뭐 금투세 폐지나 이런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핵심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실종된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두 사람의 회담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해법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르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감찰관 이걸 이제 임명하는 것을 내걸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전혀 아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결국 상반된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대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뉘앙스의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차 회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차, 4차 회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전국의 주도권을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이 쥐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고립되는 상황.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은 서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만 후보가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후보가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경쟁적인 공생관계로 계속 전국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